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7장 랜덤 뽑기 앱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뽑기 앱 만들기 기대되시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절차입니다. 무슨 앱을 만들까? 우리는 랜덤 뽑기 앱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랜덤 뽑기 앱.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앱 설명. 그래서 이 앱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건데, 그 프로젝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떤 앱인지, 개발을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배경 및 필요성, 또는 앱 사용 시 좋은 점, 이걸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앱에 대한 주요 특장점, 뭐 이런 것도 좋죠. 이런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랜덤 뽑기 앱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기 어려울 때 빠른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이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뭐예요?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이제 결정장애, 약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뭐 점심 때 뭐 먹을까? 또는 이거 뭘 사야 되지? 뭐 이거 과제를 배분할 때 이거 어떻게 배분해야 되지? 사다리 타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앱인 거죠. 자, 메뉴 선택 등등등 할 때 랜덤 뽑기 앱을 활용함으로써 선택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거 개발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앱, 좀 랜덤 뽑기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 랜덤 뽑기 앱의 핵심 기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지를 앱에게 알려주면, 즉 어떤 선택해야 될 대상들, 그 항목들을 알려주면 앱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너 한번 네가 골라봐. 그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개,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필요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얘가 선택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할까? 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택지, 항목을 계속해서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둘 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겠고요. 셋 중에 하나, 또 점심시간에 밥 먹는 메뉴, 친구들과 뭐 먹을지 고를 때, 그때는 어떤 이런 메모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쓰는 거죠. 야, 스파게티, 돈가스,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등 내가 원하는 메뉴를 쭉쭉쭉쭉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 하나 고르자. 또는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했는데 미안해, 나 이거 아니야. 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한 6개 메뉴로 간추려졌다. 자, 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 그럼 이 중에 한번 골라볼까? 야, 너 한번 골라봐. 그리고 앱한테 시키는 거죠. 그럼 앱이 이 중에서 두구두구두구 돌면서 얘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햄버거네요. 네. 햄버거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뽑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2개를 시킬 거야, 메뉴. 그렇다면 하나 더 뽑아야 돼. 하겠죠. 그래서 또 시켰더니만 얘를 뽑아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뽑힌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2개를 딱 뽑았다 하는 거죠. 또 뽑힌 애는 또 다시 안 뽑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뽑았는데 아니야. 이렇게도 돼야 되겠죠. 아니, 다시 뽑아야 되겠어. 하나를 추가 안 했네. 야, 별이라는 게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다시 물리는 거죠. 네. 2개 뽑은 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을게. 그럼 초기화라는, 다시 뽑을 수 있도록 뽑은 결과를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새로운 별이라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7개 중에 다시 2개를 뽑겠다. 요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 등록한 선택지들, 내가 등록한 것들은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앱에게 뽑기를 시켰을 때 이 중에 하나를 뽑고 반복해서 뽑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뽑힌 애는 이제 대상에서 빠져서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햄버거를 뽑았는데 또 계속 햄버거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뽑을 수 있도록 뽑은 결과를 초기화, 뽑은 게 잘못됐어, 난 다시 뽑을래 했을 때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 초기화하고서 다시 또 추가해서 다시 뽑기, 이런 것도 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내가 생각한 랜덤 뽑기 앱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전부 사실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앱의 개발은 이런 설계가 구체화되고 아주 명확할수록 사실은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개발을 하는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설계가 확실하고 구체적이면 그만큼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화면과 기능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앱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항목을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뭐 햄버거, 스파게티 하고 누르고서 항목 추가를 딱 누르면 여기 스파게티라고 딱 입력하고 항목 추가 누르면 여기 스파게티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빈칸으로 딱 되고요. 또 여기다 햄버거 해서 치면 여기다가 햄버거 딱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내가 항목 추가할 때마다 남은 항목이 쭉쭉쭉 들어가게 한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6개 정도 들어갔다. 이 중에 이제 다 넣었네. 그럼 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뽑기 버튼을 여기 밑에 뒀습니다. 여기 현재 물음표가 되는데 여기가 뽑힌 게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뽑기를 누르면 짠, 햄버거가 여기 뽑혔습니다. 여기 햄버거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뽑힌 항목에 햄버거가 이쪽으로 딱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뽑히고 나서는 여기서는 얘는 지워져야 되겠죠. 햄버거가.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목 삭제할 때는 이 항목 중에 내가 지우고 싶은 거 딱 지울 수 있게끔 또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입력한 거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입력했죠. 뭐 국밥, 돈가스, 튀김, 순대, 라면, 군침이. 하여튼 이렇게 입력을 잘했고 여기 넘어가는 거 스크롤해서 밑으로도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것 중에 뽑기를 누르면 이 중에 하나가 딱 이쪽으로 순대 예를 들어서 딱 나오면서 여기에 뽑힐 항목에 순대라는 애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뽑을 수 있고. 아까 그랬죠? 자,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뽑은 것 중에 아니야 나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얘를 다시 뽑을래 했을 때는 5개가 뽑혔는데요. 5개를 전부 다시 무르는 거예요. 다 빈칸으로 만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원상복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때는 뽑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얘가 없어지고 다시 여기 딱 가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항목을 다시 뭐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발을 하면 랜덤 뽑기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아이디어 구체화할 때 이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 설계랑 기능 설명까지 구체적으로 잘 하면 앱 개발하기가 더욱 좋다 그랬죠. 이번 시간에 실장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이렇게 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랜덤 뽑기 앱을 배우면서 어떤 앱 인벤터의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또 연습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리스트. 지난 시간에 리스트 우리가 맛보기를 했지만 그때는 리스트를 처음 배우는 거였죠.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거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리스트의 동적인 사용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빈 리스트에서 어떻게 항목을 추가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리스트끼리 어떻게 붙이고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합쳐서 하나의 텍스트로 쭉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랜덤 뽑기 앱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랜덤 선택 방법이에요. 랜덤 뽑기 앱이니까 뭔가 컴퓨터가 임의로 이렇게 뭐 하나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랜덤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숫자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트 내에서 임의의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머의 사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이머를 사용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즉 앱이 켜져 있을 때 항상 타이머가 똑깍똑깍 돌아가는 그런 타이머였는데 이번에는 필요할 때만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방법도 하나 들어가요. 아까 항목 추가하는 거 있었죠. 여기 항목을 입력하세요. 자, 이제까지 어떤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 입력받는 거는 없었는데 이제 텍스트 박스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값을 또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중에 그리고 스크롤 가능한 수직 배치. 이 수직 배치가 있는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창에 보이는 건 이만큼이에요. 밑에 더 있어요. 예, 스크롤을 해서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앱 구현 원리의 이해. 리스트의 동적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리스트는 어떤 항목들의 모임이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 목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함집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명함을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명함이 들어있는 것이 명함집이라면 얘가 하나의 리스트가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리스트가 이렇게 5개의 항목을 갖고 있는 명함집인데요. 처음에 이 변수에 빈 리스트 만들기 하면 빈 리스트, 항목이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항목들을 동적으로 넣었다가 3개를 추가했다가 뭐 얘를 삭제했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항목을 삽입할 때는 3가지 변수에 대한 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리스트에다가 항목을 삽입할 거냐는 거죠. 항목은 요 명함집에 들어가는 명함을 항목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요 이름들, 요 명함, 얘네들이 항목이라고 하면 어떤 리스트에, 즉 명함집이 지금 하나만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명함집이 A가 있고 B가 있고 명함집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C도 있고. 어느 명함집에 항목을 넣을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넣을 것이냐. 1번 여기 1번 위치에다 넣을 것이냐. 3번 위치에 넣을 것이냐 하는 거죠. 항목을 삽입할 때는 명함집, 어떤 리스트냐, 이 리스트를 알려주고 그 삽입할 위치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지 3개의 값을 정해주면 우리가 항목을 삽입할 수 있다. 항목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어떤 리스트에서 항목을 삭제할 것이냐. 근데 이때는 위치만 알려주면 됩니다. 명함집 A에서 3번의 거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명함집 A에 3번에 있는 항목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위치 1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1번에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 새로운 게 들어가고 1번에 새로운 게 들어가고 2, 3, 4, 5, 6 이렇게 뒤로 순차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리스트의 항목 합치기. 항목 합치기는 요 명함집에 항목이 5개가 있잖아요. 5개. 리스트를 알려주면 어떤 명함집이든 명함집을 알려주면 명함집에 있는 요 항목들을 쭉 합치기 구분자를 이용해서 합쳐줘요. 지금 여기서는 /n이라고 했는데 이 /n은 행 바꿈, 줄 바꿈 표시예요. 이렇게 원자에 n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걸로 해서 합치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여기 1번부터 1번 /n, 2번 /n, 3번 /n 항목들이 쭉 요걸로 다 붙게 돼요. 이렇게 돼서 하나의 텍스트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콤마가 들어가게 되면 콤마 이렇게 되겠죠.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리스트 붙이기는 리스트 2개를 넣잖아요. 2개의 리스트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명함집 A가 있고 명함집 B가 있다. 그럼 명함집 B에도 3개의 명함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요 5개의 명함과 3개의 명함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리스트 1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리스트 길이 구하기는 여기 명함집 안에 항목이 몇 개 있느냐는 거죠. 5개가 들어있을 때는 리스트의 길이는 명함집 A의 길이는 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명함집 B에는 항목이 3개 들어있다. 명함집 B의 길이는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리스트가 비어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떤 리스트인지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명함집을 던져주고 이 명함집에 항목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yes가 되겠죠. 비어있으면 yes.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일 경우에는 yes가 되는 거고요. 뭔가 들어있으면 n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랜덤 선택 방법입니다. 임의로 어떤 내용을 찾아낼 때 임의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임의로 그 항목 자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숫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이거 수학 서랍에 있어요. 수학 서랍에 있는 블럭인데요. 임의의 정수 블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시작 숫자와 끝 숫자를 알려주면 시작 숫자 1, 끝 숫자 100
1에서 100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앱이 골라줘요. 1에서 100이라고 주면 그 안에 뭐 67이든 99든 임의의 숫자를 골라내. 그럼 하나씩 골라내 줍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골라내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명함집에 이렇게 5개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내고 싶어요. 처음에 1부터 5개가 들어있으니까 길이가 5잖아요. 1에서 5 사이의 숫자 중에 아무 숫자나 하나 골라봐. 그러면은 그래서 4를 골랐다. 그러면 위치가 네 번째에 있는 항목을 찾아낼 수 있겠죠. 보시면 임의의 정수 시작을 1, 끝은 뭐예요? 길이 구하기 리스트. 명함집을 딱 던져주면 이 명함집에 개수 몇 개가 들어있는지가 나오겠죠. 아까 5개가 있다면 1에서 5 사이에 임의의 수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인덱스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명함을 찾아냅니다. 항목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또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예 리스트 서랍에 가면 이 블럭이 있습니다. 임의의 항목을 선택하는 블럭이 있어요. 이것은 리스트를 주기만 하면, 지금 명함집을 던져주기만 하면 그 명함집에서 아예 항목을 찾아줍니다. 그래서는 임의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치,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5개 중에 임의로 하나 또는 하나 이렇게 이름을 직접, 명함을 직접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항목을 선택하거나 숫자를 발생시켜서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랜덤 뽑기 앱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